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430kg이 들어갑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2kg,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에는 4톤 넘게 들어갑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전부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의 정제와 가공을 90% 이상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다른 나라에서 해도 결국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중국의 목줄을 잡혀 있는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모델 Y 한 대에 히토류가 약 1kg 들어갑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 때문입니다. 전기차 혁명은 히토류 혁명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히토류가 있습니다. 진동 모터, 스피커, 카메라 렌즈,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1g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1g이 없으면 폰이 안 만들어집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풍력 발전기 한 기에는 히토류가 수백 킬로그램씩 들어갑니다. 터빈 안에 있는 영구자석 때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히토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히토류는 17개 원소의 묶음입니다. 란탄,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름도 낯설죠? 지구에 드문 게 아닙니다. 드문 건 채굴하고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히토류는 광석에서 분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17개 원소가 비슷한 성질로 뒤섞여 있거든요. 히토류 1톤을 정제하면 황산 폐수 수만 리터와 방사성 찌꺼기가 나옵니다. 선진국들이 기피한 이유입니다. 1992년 덩샤오핑이 말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30년 전에 이미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꿰뚫어 본 겁니다.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곳을 집중 개발했습니다. 폐수를 강에 그냥 버리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서방이 환경을 걱정할 때 중국은 시장을 먹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30%대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70%를 넘겼습니다. 2010년에는 95%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추자 다른 나라 광산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한때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이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2002년 폐광됐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히토류 산업을 포기한 겁니다. 2010년 중국이 처음으로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터지자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일본 전자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히토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이 깨달은 순간입니다. 히토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오디뮴 가격이 1년 만에 10배 뛰었습니다. 수출 금지가 풀린 뒤에도 가격은 한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급망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자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2019년 5월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시진핑 주석이 보란듯이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2023년 7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히토류는 아니지만 반도체의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경고탄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까지 금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장했습니다.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라고요. F-35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히토류를 미국 내에서 채굴하고 가공하는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이 부활했습니다. M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2017년에 인수해서 재가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채굴만 하고 정제는 중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드디어 미국 내에서 자체 정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끊어내는 첫걸음입니다. 호주 기업 라이나스가 텍사스에 히토류 가공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히토류를 가공하려는 시도입니다. 완공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히토류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광산 개발에서 생산까지 최소 7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중국의 독점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히토류 매장지가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채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REMX는 바네크 히토류 및 전략 금속 ETF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바네크에서 운용합니다. 금, 광업, 원자재의 강점을 가진 자산운용사입니다. 2010년에 출시됐습니다. REMX는 히토류와 전략 금속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중국, 호주, 캐나다, 미국 기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약 25개 내외의 핵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합니다. MP머티리얼스는 REMX의 주요 보유 종목입니다. 미국 유일의 히토류 생산 기업이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GM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이나스는 호주 기업입니다. 중국 바깥에서 가장 큰 히토류 생산업체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가공 공장을 두고 있고 미국 텍사스에도 짓고 있습니다. REMX의 핵심 종목입니다. REMX는 히토류만 담는 게 아닙니다. 리튬, 코발트 같은 전략 금속 기업도 포함합니다. 필바라 미네랄스 같은 리튬 채굴 회사도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까지 아우르는 구성입니다. REMX는 비슷한 ETF가 거의 없습니다. 히토류에 집중하는 ETF는 REMX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대안이 없다는 건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이 테마에 투자하려면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REMX의 주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2011년 히토류 버블 때 $150를 넘겼습니다. 2020년에는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2024년에는 $40에서 $50 사이를 오갑니다. REMX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면 REMX 내 서방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서방 광산들은 채산성이 안 맞아서 문을 닫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중국이 물량을 풀어서 경쟁자를 죽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유럽 최대 히토류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10년 뒤에는 풍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전자 제품,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미래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없이 모터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가 히토류 없는 모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전기차와 풍력 발전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히토류 자석이 필수적입니다. 완전한 대체는 아직 먼 미래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동맹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공동 노력입니다. 정치적 의지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군사적 수요는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비가 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에는 히토류가 필수입니다. 수요의 바닥은 단단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히토류 1kg.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REMX는 위기 때 튑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언급하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관심이 쏠립니다. 공포가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단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히토류 공급망 재편에 베팅하고 싶다면 REMX는 몇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중국은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쓸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만 문제가 터지면 히토류가 첫 번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21세기의 전략 무기입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발전, 미사일, 현대 문명의 핵심 부품들이 이 17개 원소에 달려 있습니다. REMX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중국의 독점이 깨지는데 베팅하는 겁니다. 서방의 공급망 재편이 성공하면 이 ETF에 담긴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